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테스트입니다. 당황들 하지 마시고. 네. 자, 오늘 봄비와 함께 여러분들과 첫 강의를 시작할 어소시에이트 김광태입니다. 2023년이 오늘의 강의의 주제입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색이 눈에 확 띄시나요? 노란색. 네. 혹시 빨간색 안에 있는 글자가 있어서 그렇진 않나요? 네. 2023년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만큼, 들으시는 만큼, 아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성장을 만들어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이 노란색에는 보이지 않는 글씨가 있습니다. 자세히 제 강의가 끝날 때까지 찾아보시면 분명히 글씨가 있습니다. 네. 빨간색에는 이제 부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많은 언론이라든지 기사에 어떤 23년, 22년부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3년도는 굉장히 경제적 어렵고 기타 블라블라블라블라 힘든 부분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정말 그럴까라고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싶으면 이 책을 보십시오. 2023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갈 거라 상세하게 금리를 오를 것부터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점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이 책에서 제안하는 답은요, 여러분들이 재정이 있어야 돼요.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토지든 주식이든 앞으로 투자 부분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정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재정 제가 잠시 유추가 되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신흥부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도요, 신흥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키워드는 이거였습니다. 변곡점에서 기회가 온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위기성에서 기회가 온다. 근데 과연 그게 위기냐라는 거예요. 내가 생활 패턴이 힘들고 경제적인 상황이 전에보다 조금 덜 쓴다, 그걸 위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게 위기일까? 라는 부분에서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흥부자들, 특히 2000년도 이후 최근에 2001년도, 2002년도 이 자료를 보시면요, 2021년도죠. 우리나라가 세계 성장률 1위에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그 전까지 세계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지만 1위를 달성한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스크 쓰면서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셨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장 1위를 달성했다라는 거죠. 2022년도에 코로나 끝자락이죠. 네, 기대치가 많았죠. 2022년도에는요, 신흥부자가 8만 명이 증가했어요. KB 금융보고서에서 신흥부자, 그 어려운 시기에도 새로운 부자들이 나왔는데, 이 부자들이 주로 30대, 40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는 관점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최고 호황을 누렸던 금융사 쪽이죠. 우리의 주머니는 말라갔는데 금융사들은 2021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굉장히 흑자를 냈습니다. 네. 왜 그럴까라는 부분을 한번 봤더니요, 앞선 책들에서 돈이라는 이 무생물체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모이느냐?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기 자신을 증식시켜주는 곳에 돈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한테 돈이 왔을 때 우리가 돈을 지켜주고 증식시켜줄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보니까 50%가 주식이었어요. 그리고 한 또 40%가, 약 36%가 거주 외의 아파트, 건설이죠. 그리고 뭐 예적금, 부동산. 돈이 어디서
돈이 만들어졌다?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곳인 거죠. 본인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곳에서 돈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KB 경영연구소, 이제는 이 보고서는 인터넷에도 굉장히 이렇게 키워드를 치시면 많이 있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데요. 한 번쯤 보시면 돈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라는 부분을 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니까요, 결국은 돈이 모인 곳은 어디냐? 우리처럼 봉급자나 자영업하는 ES 사북면, 현금 흐름의 ES 사북면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업가나 투자가들이 모인 95%의 돈이 있고 사람이 적은 곳에서 돈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과연 우리의 생활 패턴, 우리의 부도 만들어졌을까? 당연히 이 금숟가락이 아니라 이 투자나 시스템으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고 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프로그램 아세요? 네, 굉장히 좀 핫 이슈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 따라하고 있죠. 아메리카 갓 탤런트. 네. 예 했는데 분위기는 아무도 모르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제가 좀 자주 보는데요. 굉장히 관심 있는 게 있습니다. 상금이 100만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제가 관심 두는 이유는요. 100만 달러도 물론 있지만 룰이 없습니다. 참가하는데 룰이 없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내가 노래를 잘한다, 춤을 잘 춘다, 특이한 뭔가 있다, 잘생겼다, 아니면 마술을 잘한다. 룰이 없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했을 때에 100만 달러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프로그램들은 룰이 정해져 있잖아요. 특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대부분 음악 쪽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소녀의 스토리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올해 11살입니다. 4살 때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게 꿈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맨날 물어봤대요. 아빠, 나는 언제 저곳에 가지? 언제 저곳에 가지? 언제 저곳에 가지? 그런데 올해 이곳에 당당하게 방청을 하게 됐어요. 예. 아버지가 오랜 투병을 있었는데 대장암으로 한 11년 정도 투병을 했는데 늘 이 아이가 아빠 곁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해서 선물로 방청을 오게 됐습니다. 방청을 하고 있다가 이 프로그램이 한 1부 정도 지나면 쉬는 시간이 있어요. 이 쉬는 시간에는 거기에 있는 방청객들에게 노래하고 싶은 사람, 자기가 뭐 장기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기회를 주거든요. 왜? 그 쉬는 시간이 기니까. 그 시간 때 심사위원들이 또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 또 세트도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회자가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두 분이 손 들었어요. 한 분은 건장한 분이고 남성분이 굉장히 노래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 꼬마가 당차게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듣기 전에 그 방청객분들이 노래를 시켜줘라 했는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프로그램 역사상 처음으로 방청을 통해서 손들은 아이가 바로 골든벨, 예선 없이 8강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금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들어가려면요, 예선을 심사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됐는데요, 그냥 방청석에 앉아서 마지막 언제 도울지 모르는 이 기회에 왔을 때 용감하게 손을 번쩍 들었고요. 이 친구가 메디라는 친구거든요. 한번 보세요. 손을 번쩍 들었고요. 마이크가 딱 쥐어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자신감으로 반주 없이 어메이징 글래스라는 노래를 합니다. 거기에 수천 명의 관객들이요 모두끼리 박수를 치면서 무대로 보내라고. 그런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 심사위원들이 쉬는 시간이었잖아요. 이 친구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한쪽에서 엄청난 울림이 쫙 들리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 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꼬마가, 그래서 무대로 세워라.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 너 정식으로 심사를 받아볼래? 예, 이 친구가 예스. 그리고 나서 1분 만에 골든 부자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2023년도가 우리한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로버트 키요사키가요.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경제학자가, 미래학자가요. 지난달이죠. 밴쿠버 자원 투자 컨퍼런스에서 투자에 대한 가이드를 했습니다. 주로 자원이기 때문에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쪽이었어요. 근데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요. 생각을 바꿔 부자가 되라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제가 다른 내용들은 뭐 제가 금을 살 수 있거나 다이아몬드를 살 수 있거나 이 정도의 개념이 재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분의 한마디, 생각을 바꿔서 부자가 되라. 언제? 2023년도에. 지금이 기회다. 지금 사회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데 아니 지금 바꾸라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기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2023년 분명히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2023년이 향후 우리가 살아야 될 평균 연령 12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년이 있던가요? 몇 년이 남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딱 50세입니다. 앞으로 2023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의 70년을 결정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를 잘 살아서 100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아니면 올해를 잘 살아서 향후에 50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한번 변곡점을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변곡점에 대해서 뉴스나 네이버님이나 바온님이나 옆집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주던가요? 변곡점이 뭔지 몰라요. 네. 주로 여기에 있는 행운점, 복점을 알아요. 네. 자, 머니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도에 앞으로의 미래가 아니라 2023년도를 어떻게 살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미래를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서 2023년도에 돈의 흐름을 붙잡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머니 트렌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저출산,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수도권 고금리 시대, 무과금 캐릭터, 기타 등등 많은 이야기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인구 감소입니다. 네.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현재와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인구 감소로 떠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년. 정년을 늘리자.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정년을 왜 늘립니까? 생산할 수 있는 노동의 인구가 적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네. 정년을 늘리면 노동력을 늘리겠다는데 노동력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만큼의 소득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 기타. 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이라든지 위험 부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 신체적 능력이 전부다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관심? 로봇이에요. 자동화 시스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회로서는, 국가로서는 정년을 늘려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정년을 늘리자는 아이템을 주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기업이
안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청년들에게 기회가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은행들이 정년을 45세, 40세로 받고 있잖아요. 왜 받을까요? 기업의 리스크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한 가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그 자리를 누군가 기성세대들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증세,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60세, 70세, 80세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세금이 한 40% 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연금 받고 집에서 쉬는 거나 차라리 사회에서 그냥 재능 기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높여야 된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간접세라는 표현으로 해서 소비에서 느리잖아요. 그 새우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기억에는 300원에 먹던 새우깡이요, 지금 2,000원, 3,000원 합니다. 근데 봉지는 엄청 큰데 그 안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가스를 확 넣었죠. 네. 그리고 이민 문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나라의 인력들을 우리가 사람들을 맞나요 표현이? 다른 나라의 분들을 우리나라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제까지 어떻게 배웠습니까? 단일 민족에 대한 자부심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들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의식까지도 굉장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요, 이런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요 사람을 대처할 수 있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에서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안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이요 얼마 전에 각종 생필품이 담긴 선반 여러 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곳 물류센터에서는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포장하기 위한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상품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닌 바닥에 붙은 QR코드를 통해 무인 운반 로봇이 작업자를 스스로 찾아옵니다. 쿠팡이 현재입니다. 현재. 또다시 로봇의 손을 거쳐 배송지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상품에 붙은 운송장을 스캔하고 자동으로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기까지 단 몇 초면 됩니다. 사람이 직접 분류 작업을 할 때보다 시간과 노동력이 절감돼 업무 효율이 65% 업무 효율이 65% 엄청나죠. 지난해 3월 대구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이 로봇이 기업에서는 엄청나게 우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왜 이랬을까요? 작년 초에요. 작년 중반 후반에 어떤 기사들이요? 사고. 엄청난 사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겠죠.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높이느냐. 그리고 소비자한테 얼마만큼 빠르고 안전하게 제품을 전달하느냐. 그래서 자동화로 갔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었나요? 네, 공장도 깨끗하지요. 사람도 안 다치지요. 24시간 분류 배송이 되죠.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만 반대로 이 쿠팡에서 일하던 많은 근로자들은 자리를 잃었습니다. 2023년도에 어느 분야에서 산업별로 이제 기상도를 해가지고 성장할 거냐라고 이 키워드를 이 실시간 뉴스라는 곳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보니까 2023년도에 맑음 하는 아이템이요. 제약회사, 화장품, 전기, 식품, 자동차, 기타 등등은 약간 먹구름이래요.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나? 여기서 주식 투자 하시려면 책임은 안 집니다. 네, 책임 아니지만 이 햇빛 한번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4차 산업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TV 무조건 4차 산업. 근데 4차 산업이 정말 뭔지 딱 감이 지금은 오시죠. AI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산업, 새로운 유통, 새로운 물류, 기업의 새로운 생산 방식들이 바뀐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5차 산업은요? 5차 산업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4차 산업에 꼽혀 있는데 이 대학들이나 카톨릭 병원이네요. 전문가들은 4차 산업이 아니라 5차 산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차 산업이 뭔데? 자, 제주도에서 얼마 전에요. 6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차 산업도 긴가민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는데 6차 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은 뭘까요? 자, 최근에는 7차 산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기술을 토대로 6차 산업을 넣어서 7차 산업. 이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요, 세상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대부분 연배들이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다 보니까 4차 산업이라는 정도의 혜택만 가지고 고민하는데 세상은 7차 산업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차 산업은 자연에서 농업, 축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했던 그 산업이고 2차 산업은 제조, 중화학 이런 산업이었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 4차 산업은 AI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산업, 5차 산업은 문화 콘텐츠, 오락을 아우르는 이런 산업, 그리고 6차 산업은 친환경 바이오, 백세 산업을 아우르는 산업, 7차 산업은요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영역의 산업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1, 2, 3 안에서 이제 4차 산업을 통해서 세상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많은 분야의 리더들은 벌써 7차 산업까지 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미래학자, 현존하는 미래학자 김태수 박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는 어디서 오냐? 4차에서 7차까지 모두 아우르는 융복합 환석 산업에서 기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 2차, 3차, 3차까지 이해가 된다든지 4차 적응을 했는데 5차, 6차, 7차까지를 강의하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보니까 그게 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김태수 박사님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유일하게 융복합 환승하는 사업을 이해하는 네트워크 회사가 메나테크고 그 중에서 지원그룹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매달 메나테크를 알아보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까봐 매달 한 번씩 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진짜 메나테크가 그런지를 한번 제가 검증을 하겠습니다. 메나테크는요, 위키백과에서 회사를 검색해 보시면 나스닥에 기업 등재되어 있는, 나스닥에 등재되어 있는 기술회사입니다. 유통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의학대체 웰리스 퍼스널 케어 100세를 아울러 쓴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일반 유통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던 유일한 기술로 유일한 물질을 세상에 내놓은 회사고요. 이미 2003년도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학교죠. MIT 공대에서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에 유일하게 생물학적인 글리코믹스라는 이런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언제요? 20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전에 했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안 듣고 있는 거죠. 아이템을 보니까 아주 명확해요. 사람은 하나의 세포로 시작하는데 이 세포가 건강하면 그 집합체인 나도 건강하고,
그런 이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까지 몰랐던 이렇게 특수한 안테나와 같은 물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을 보니까 8가지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은 살이 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먹어서 살이 찌는 포도당이 아니라 특별한 탄수화물이더라. 이 탄수화물을 통해서 이 촉수가 만들어지고 이 촉수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먹는 거,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를 인지하고 구분해서 건강을 주더라. 이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촉수가 없을 때 어떻게 세포가 변형되고 부족하면 질병이 오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이 왜 올까요? 라고 했더니 이 세포가 변형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러느냐? 언론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엔도 박사가 당사슬 구조를 했더니 초장수 어르신들 100세를 건강하게 하는 이 장수촌에 갔더니 대부분 이 촉수들이 빼곡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3, 4만 개밖에 없고 질병인들은 10,000개 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아이템이 정말 그러냐? 예. 국가에서는 특허를 보니까 노화, 발작, 다운증후군, 파킨슨, 기타 등등의 이 질병들이 이 영양소를 먹었더니 어떻게 기능이 회복되고 치료되더라라는 이 특허가 있습니다. 이 특허는 어디에서 줍니까? 기업에서 내주는 거죠. 이 특허가 전 세계 155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니, 가짜일 확률이 좀 있을까요? 그죠? 네. 어떤 분이 의심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확률이 좀 있을까요? 그걸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이걸 통해서 먹었던 분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인도네시아에 계세요. 한국에 계신 분 이야기하면 안 믿을까봐. 인도네시아는 메나테크가 진출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분은요, 인도네시아의 싱가포르 은행의 임원이세요. 네, 임원이신데, 눈에 그 비립종 해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각막염이 생기고, 또 한쪽은 시력이 이뤄져가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자가면역 굉장히 유명한 교수를 통해서 자가면역 때문에 그렇다라고 케어를 받고 있었고, 또 눈 안과에 대한 굉장히 전문가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 두 분이 한때 치료를 받으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자가면역 때문에 나의 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럼 자가면역제를 투여를 받으려고 했더니 자가면역 교수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런데 안과 전문의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민하셔가지고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2008년도에 글리코 영양식을 소개받고 클린을 했었습니다. 클린을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나라가 습하고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드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12월까지 유지식을 해서 어떻게 해요? 눈의 시력이 왼쪽에는 50%고 오른쪽에는 70% 남아서 실명 위기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눈도 난시도 좋아지고요. 아토피까지 회복되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요, 캐나다에 유학 간 아들이에요. 아토피로 학업을 포기하려 했어요. 아들한테 이거 먹어봐라고. 아들이 엄청 똑똑하거든요. 내용은 모르겠는데 엄마가 좋아지니까 아들을 단제품을 먹었습니다. 9월부터요. 이 아이가 그죠? 딴 사람 같잖아요. 한 인생이 한 가족의 인생을 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라고 쫙 했는데 영어로 해서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상을 볼까요? 보상은 너무 심플합니다. 7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7가지가요, 직관적이고 아주 쉬운 보상이고 함께해서 즐거움을 주고 노력에 따라 보상을 줍니다. 보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4가지 첫 팩 보너스, 비즈니스, 유니레벨, 사이드 볼륨은요, 정보에 대한 전달했을 때 주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이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인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받는 보너스가 4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여기 차트듯이 굉장히 큰 보너스를 주는 게 내가 준 건강에 대한 정보, 글리코 영양성 정보를 줬을 때 재구매율이 74%예요. 여러분들 홈플러스 가십니까? 아이고 말해도 됩니까? 네, 말했으니까. 뭐 이마트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네. 그죠? 어느 한 곳을요 74%까지 꾸준히 해서 제품 구매해 주십니까? 잘 없어요. 소비자는 왕인데. 그런데 재구매율이 74%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 전달을 통해서 여기서 리더가 됐을 때 받는 보너스가 멘토와 체크 매칭 보너스가 있고요. 그리고 성장 보너스, 링크업 보너스나 글로벌 풀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 보너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초기 사업자분들이 영향에 대해서 나의 경험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첫팩 보너스예요. 내가 맞더니 먹어봤더니 되게 좋았어. 너도 한번 먹어봐. 라고 해주는 보너스죠. 그리고 즉각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나의 경험치를 두 번한테 전했더니 한 8만 원 소득을 줍니다. 네. 그리고 네 분한테 전했더니 20만 원 소득. 기본적으로 2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전하다 보면 나를 통해서 나도 제품을 먹어보겠다. 제품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회원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회원가입의 순서도 이렇게 단계가 생깁니다. 단계가 생길 때마다 나의 포지션에 대해서 3에서 8%까지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처음 고객들은 한 1, 2단계 보너스를 받고요. 저처럼 올해 사업을 하면 이 8단계까지 보너스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 보너스. 정보를 전하다 보면 내가 직접 누군가한테 정보를 전하게 되죠. 그때 받는 보너스가 멘토 보너스인데요. 적게는 3만 원부터 많게는 10만 원까지. 추천하는 분이 받는 보너스가 멘토 보너스라고요. 네. 그리고 리더 체크 매칭. 정보를 전하면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내가 직접 추천하고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성장하게끔 도와줬을 때 받는 보너스가요, 리더 체크 매칭 보너스입니다. 이렇게 제가 일정 직급, 특히 실버 PD 이상, 아니죠, 실버 ED 이상 되었을 때 모두 이렇게 받은, 네, 금방 실망하는 표정들 되게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링크 보너스, 한 200만 원 정도 받는, 직급이 갔을 때 현금으로 100만 원 보너스, 그리고 한 350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보너스를 받는 리더가 됐을 때 한 200만 원 보너스를요, 현금 보너스를 바로 주고요. 그리고 메나테크에 정말 감사한 보너스인데 전 세계 매출의 1.5%를요 기금으로 만들어 줍니다. 브론즈 PD 이상. 네. 전 세계 매출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글로벌 이제 보너스는 브론즈 PD 이상이기 때문에 브론즈 PD 이상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에 매출의 1%를 기금으로 해서 보너스를 줍니다. 이 보너스는 실버 ED입니다. 실버 ED 정도면요,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받는 리더가 되시면요, 이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요, 적게는 한 6, 70만 원, 많게는 한 20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한 6개월 정도 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너스 이렇게 많이 주는 회사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보너스를 미래를 두고 간다고 봤더니 그냥 나의 연봉이 한 5천에서 2억 정도도 괜찮고요. 근데 나는 좀 더 이 돈의 흐름이 좀 더 큰 데 쓰이는 비전이 있는 분들은요, 좀 더 큰 소득을 보고 가셔도 돼요. 네. 대신에 당장에 100억을 받는 소득은 없습니다. 불로소득도 없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나의 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500PB는 비용으로 환산하면 한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샴푸, 뭐 린스, 화장품 쓰시면 3, 40만 원 쓰시잖아요. 그렇게 쓰시면서 내가 쓰는 것들을 전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0PB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분한테 한번 따라해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소득은 약 30만 원 정도가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이 소득을요,
똑같이 두 분을 복제시키는 거예요. 두 분한테 이 30만 원의 소득을 받게끔 도와줬더니 저는 70만 원의 소득을 받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봉을 나는 한 5천만 원 정도만 감사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연금과 같은 소득을 만들어 가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 돈의 흐름이 많이 필요한 분들은요, 좀 더 많은 복제를 통해서 연봉 1억 이상의 소득을 받아 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단계 더 복제됐더니 한 110만 원 정도. 한 1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아르바이트 정도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는 감사한 소득이잖아요. 근데 이 소득이 노동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일을 했을 때 나오는 소득이 아니라 이렇게 복제가 잘 돼서 시스템적으로 매달 나오는 소득이라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많은 네트워크 회사, 다단계 판매 회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 똑같은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요, 대다수 회사들이 1년에 50만 원도 못 받는 분들이 최저 60에서 90%예요. 메나테크는 매출은 상위권이 아니에요. 한탕 한 10위 안에 드는 회사인데 실질적인 소득은 가장 많이 주는 회사인데요. 어느 구간이든지요, 약 2.5에서 6배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5천만 원 받는 연봉 그 정도는 너무 감사한 거죠. 왜? 대부분 회사들이 그렇게 못 주고 있거든요. 시스템 소득을 이야기하지만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센티브, 여행에 대한 보너스 있죠. 1년에 한두 번씩 가족들하고 여행을 갈 수 있는데 4불만 쓰시면 됩니다. 4불. 서비스 비용 있잖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1불씩 이렇게 팁을 줘야 되는지. 4불만 쓰시면 됩니다. 회사에서요, 모든 경비와 모든 이벤트를 다 책임지고요. 1+1입니다. 나를 가장 핍박하는 분을 데려가서 가지고요, 한번 얼마만큼 누리는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메나테크를 모를까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데 왜 모를까요? 봤더니요, 유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유통이라 하면 어느 회사에 취업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 취업해서 제조를 한다든지 거기서 회계를 본다든지 이런 일 외에는 유통을 통해서 돈이 이동했는데, 기존 유통은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총판, 대리점, 소매점으로 이런 유통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가 발달하면서 할인 매장이 생겼죠. 물건들이 할인 매장에 와가지고 거기서 차갖고 샘플도 먹어보면서 얼마나 배부르게 다 드셔봤잖아요. 그리고 할인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제품을 소개받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제는 대형 할인마트 잘 안 가죠. 홈쇼핑에서 내가 먹은 것처럼 얼마나만큼 잘해줍니까? 입은 것처럼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래서 전화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메나테크, 이 어마어마한 제품은요, 그렇게도 안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특별한 유통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먼저 먹었던 경험자가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해서라고요, 구전으로 합니다. 왜 구전으로 하는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존의 유통들은 다단계 판매, 세일즈를 통해서 했던 유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나테크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정확하게 법을 어떻게? 사업 권유 거래 사업입니다. 다단계 판매는요, 세일즈, 경험자가 판매원을 모집해서 다시 판매원을 하는 행위죠. 이게 명확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 아이템을 내 것을 못 만드는 거죠. 사업 권유 사업은 내가 정말 좋은 회사를 만나서 좋은 제품을 만나서 좋은 기회를 만났는데 같이 한번 사업해 볼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요, 좋은 사업 해볼래? 정말 괜찮아? 아이템이 특허가 있어. 정말 보상을 잘 줘? 엄청나게 잘 줘.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럼 뭐가 필요해? 내가 얼마 투자해? 아니, 돈 필요 없어.
시간 투자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몰랐던 거죠. 그래서 베나테크를 모르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일로서 선택이 힘들까요? 왜 선택을 못 할까요? 봤더니요, 이제까지 소득은 이게 없었어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스폰서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 직장인으로서, 의사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스폰서가 있었나요? 나 일을 정말 잘해주도록, 잘 가르쳐주도록 스폰서가 가이드를 해주셨나요? 물론 직장인 선배님들이 일을 가르쳐 주셨죠. 언제까지? 알아서 할 때까지. 근데 알아서 할까 되든가요?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을 했을 때에 한 번만 딱 하면 이 룰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있던가요? 자고 나면 또 틀렸고요. 자고 나면 틀렸고요. 그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때까지 나의 힘으로 이렇게 시소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 리스크는 누가 안았습니까? 이게 구시가 탁 내려가면 내가 안았잖아요. 개인들이. 사회적인 리스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리스크를 같이 지자 정년퇴임을 이야기하죠. 왜?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스폰서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시스템이 한 분들이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서 스폰서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늘어요. 어떻게 느느냐? 내가 제대로 시스템을 배우니까요, 내가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팀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아,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고 선택하고 힘들 거였던 거죠. 지원에는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있느냐,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느냐, 지원 그룹에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팀이 있고요, 멘토가 있습니다. 이 멘토들은요, 경험한 분들이에요. 시행착오를 다 경험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요, 2014년도에 글리코몬 저나 지금 글리코를 드시는 분이나 질문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 영양소를 못 먹는 이유도 똑같고요. 사업을 못 하는 불평도 똑같고 힘든 것도 똑같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가이드해주는 멘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이 있습니다. 이 멘토들이 다 모여있는 팀이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작은 팀만 있으면요, 그 팀의 리더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룹이라는 팀에서 그걸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컨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로 하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보게끔 구독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세상이 왔거든요. 그게 어떤 산업? 4차, 5차, 6차를 7차를 융합하는 이런 사회가 왔는데,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지원그룹에서 여러분들에게 얼마에? 12,500원에 교육과 교재와 시스템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2023년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차리시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시면 딴 생각을 합니다. 그룹이요, 제주도부터 우리나라 전역과 전 세계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신을 차리면 무슨 생각합니까? 집에 있는 아이 생각, 남편 생각, 부인 생각, 혹시 가스기비가 올랐나 내렸나 이런 생각해요. 2003년도 잠깐 보십시오. 지원 그룹을 보십시오. 대부분 분주합니다. 리더들이 분주하고 바쁘고 뭔가요, 그룹방이 뭔가 계속 올라옵니다. 이때 정신 차리시면 안 됩니다. 묻혀서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결과가 납니다. 저도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 정도의 기회가 났습니다. 지금처럼요, 뭔가를 하자고 그룹에서 했는데 원치 않았는데 끼워가지고요, 엄청나게 막 움직였어요. 그랬더니요, 저도 모르게 메나테크가 27개국에 진출하듯이 저도 여러 나라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느 분이 이런 강의를 하셨습니다. 해외 진출하려면 실버 PD 이상 돼야 된다고. 굉장히 비전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전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때 ED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실버 PD는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 돼야지 해외를 나갈 수 있다. 제가 도끼를 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된다면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실버 PD 안 돼도 해외를 나갈 수 있다. 그래 결과가요. 네, 호주를 통해서 네, 여러 나라를 개척하고 있고요. 이 두 리더를요. 여기 유해선, 빈센, 벨라와 빈센을 통해서 호주를 개척했고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이에요. 네. 작년에 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설명을 했거든요. 장소와 시간 때문에 한 30분 정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객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분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4월 1일 날 두 번째 사업 설명을 합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50명에서 100명입니다. 제가 갑니다. 가서 엄청나게 한국말로 할 겁니다. 네. 자, 한 분을 소개하고 맞문을 짓겠습니다. 허연 사장님. 선교사님이 목회자였어요.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은 해외에 좋은 일을 선교를 위해서 저한테 미팅을 했었습니다. 이 좋은 영양소 구원해 달라고. 제가 감사하게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왜? 이 일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일인데 한 번 주고 못 가면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메나테크를 알아보십시오. 이 회사를 알아보십시오. 대신에 알아보시고 여기서 리더가 된다면 훨씬 저보다 파워가 큰 동력자가 생길 겁니다. 후원자가 생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해에 회사를 검증하기 위해서 미국 가서 회사도 알아보고 제품도 알아보고 저는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님은 사진 찍고 막 이랬어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정말로요. 여기서 리더가 됐습니다. PD가 됐거든요. 팀이 만들어졌거든요. 여기 있는 PD 사장님들, 지원그룹의 리더들이요. 이 리더가 하는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해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어떤 비전이 있을 거, 어떤 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리더가 되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리더들이 여러분들의 그 일을 응원하고 함께합니다. 이런 곳이 있다면, 이런 곳이 다른 데 있다면, 이런 일이 다른 데서 더 벌어진다면 그곳으로 가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못 찾았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쁨은 더하시고요. 슬픔은 빼시고요. 사랑은 곱해서 함께 나누는, 함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